오늘 저희 주제의 제목은 부모에게 받을 건 받고 간섭하지 말라는 아들이란 제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사랑과 행복으로 초대하는 양은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멋진 인트로인데요, 박사님. 네, 또 이렇게 멋있는 11월에 네. 이렇게 한 해가 벌써 어떻게 11월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정말 나라가 나이다. 네,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로 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웰컴해 주셨는데요. 근데 저희 주제 제목은 사실 조금 웰컴보다는 이렇게 마음이 우리 아들도 그러는데 우리 딸도 그러는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모에게 받을 건 받고 간섭하지 말라는 아들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제가 여기 앞에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굉장히 길거든요. 네. 박사님 제가 먼저 소개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고민하다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이고 친오빠는 40대입니다. 저희 둘 다 가정이 있고 부모님도 감사하게 살아계십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평범한 가정 같은데 그 내면의 이야기를 우리 박사님과 나눠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방송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워낙 오빠랑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제가 한참 대학교를 다닐 때 이미 오빠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을 지키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어떤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님처럼 아들, 딸들을 대학교에 보내고 또 몸과 마음을 다해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다만 오빠에게는 집도 사주시고 몰개지도 내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도와주셨고 그래서 저희 오빠는 사회에서 얼른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서포트를 제대로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은 은퇴를 하셨고 저는 오빠처럼 큰 돈을 받은 적은 없으나 그것이 불만인 적은 또 없었습니다. 다만 저에게 책임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그걸 논하고 이야기하는 저희 오빠와 새언니가 어느 순간부터 불편하고 꽤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이제 나와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께서 많은 서포트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은퇴하시고 나니 어느 순간 저희 오빠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제 우리는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 동생만 챙겨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드시니 몸도 생각하셔야 되고 병원비도 많이 나가실 텐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지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박사님, 가족 안에서 이런 상황을 제가 저희 오빠에게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지 솔직히 이제 나는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부모님도 책임 못 진다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이 저는 그렇게 들으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힘듭니다. 또 그것을 우리 부모님도 매우 서운하셨을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제가 섣부르게 판단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박사님 너무 복잡하고 너무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사님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긴 편지를 주셨어요. 네, 효녀네요. 그러시면 이 어썸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추측만 가지고 그렇죠. 미리 다 책임지고 걱정하고 또 배려하고 이런 그 따뜻한 마음을 가졌지만 네. 꼭 그렇게 본인이 책임지고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 아들 똑똑한 아이예요. 아이는 아니지만 지금 네. 벌써 중년이 돼가는 연령이긴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볼 때 오빠가 너무 이기적이 아닌가. 이제 본인이 아들인데 이제 노인이 되신 부모님을 책임지셔야 할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안 하려고 발을 빼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결국 본인한테 그 책임이 돌아오는 것 같은 부담감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이런 걱정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도 그런 연령대죠. 40대 뭐 50대부터 30대 44, 50대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MZ 세대거든요. 그 세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우리는 그래도 베이비붐보다 조금 이른 시기고 우리 큰딸 그러니까 지금 50대가 이제 베이비붐 시대의 자녀들이고 지금 한 3, 40대들이 다 MZ 세대거든요. 네. MZ 세대는 아주 타산적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고가 이 문화적인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그것에 계산이 분명하고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팽배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좋게 생각해 보면 똑 부러진 그거 확실하고 계산적이고 그렇게 논리적인 그런 게 분명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른 세대에서 보면 너무 이기적이다. 그리고 그 부모님 세대에서는 좀 억울하다든가. 왜냐하면 본인은 부모님한테 못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은 진짜 받을 거 다 받고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섭섭할 수도 있고 좀 마음이 서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 부모님께서 이런 상담을 요청하셨다면 본인이 그렇게 길러왔다는 거를 좀 상기시키고 싶지만 지금은 누이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이 동생은 먼저 오빠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남동생도 아니고 오라버니고 연령도 높은 관계인데 미리 그렇게 짐작해서 우리 부모님이 속상하실까봐 우리 부모님이 노년에 외로우실까봐 상처받을까봐 아니면 이제 이런 어떤 노인을 섬기는 일이 나한테 다 책임져질까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지금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형제끼리지만 부모님과 그 형제 그러니까 뭐 그것이 오빠든 누이 동생이든 남동생이든 상관없이 부모님과 자기 형제의 관계는 그 두 사람의 관계예요. 그것을 형제가 돼서 그거를 뭐 비판하거나 무슨 간섭하거나 아니면 미리 이렇게 짐작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운더리예요. 그게 그렇죠. 경계선. 그러니까 나의 경계에서는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만 책임지면 되고 또 나와 오빠와의 관계만 책임져야지 오빠와 부모님과의 관계까지 내가 간섭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거는 경계선 침범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빠한테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오빠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부모님이 호소하는 것도 아닌데 미리 이제 오빠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주제넘은 그렇게 들리죠. 오빠가 네. 듣기에는 네가 뭔데 그런 걸 나한테 잔소리를 하냐? 이제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 부모님은 오빠의 그런 태도를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모님의 세대는 우리 세대 좀 70대 정도 된 세대 같은데 큰아들이고 외아들이고 그리고 여동생밖에 없는 그래서 부모로서는 자기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올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오라버니가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독립심도 없고 사회적으로 자기 가정도 책임 못 지는 지금도 막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봐도 부모님에게는 그게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사회적으로 안정됐고 지금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자기 일을 잘 하고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같이 보이는 그런 아들이 대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모님께 대한 그런 감사는 오빠가 해야 할 몫이에요. 너희 동생이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명령하거나 아니면 조언할 그런 그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만 그거를 이제 본인의 할 일은 뭐냐면 그런 부모님께 자기가 감사할 거를 감사하면 돼요. 잘못하면 간섭하면
편애받았다고 하는 어떤 억울함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따님에게는 그렇게 뭐 큰 돈을 못 받았다는 거 보니까 그 따님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수불 서포트를 받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님은 그래도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받은 것만큼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무슨 생신이라든가 특히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추수감사절이 되면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나한테 이렇게 성실해서 우리 남매를 잘 길러주시고 저도 부족한 거 없이 여태까지 잘 보호받고 잘 공급받으면서 잘 살아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우리 그 부모님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신 것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 존경의 표현을 해주시는 걸로 충분히 본인이 할 만큼은 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또 오빠는 뭐 해줬나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오빠는 오빠가 해야 할 일을 네. 자기가 하는 게 자기 몫이죠. 네. 근데 안 한다고 해서 아무도 그 사람을 뭐 지금 그 연령에 잔소리하거나 그럴 권리는 없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나의 부모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감사와 존경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전달하면 그걸로 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그런 거를 오빠는 그것도 감사할지도 몰라 라는 그런 우려가 생겨도 오빠한테는 오빠는 감사도 안 해?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제 연령의 그런 많은 부모님들의 그런 심정이 생각이 나요. 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저부터도 그렇지만 자기 노후 그 어떤 준비보다는 자녀들에게 다시 올인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불안하죠. 이제 저부터도 우리 자녀들 넷이나 되는데 뭐 내가 리타이어 한다고 뭐 밥도 못 먹고 그러진 않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는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 노후를 애들이 책임질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네, 맞아요. 그걸 기대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선을 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문화죠 지금이.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열심히 평생을 일해놓고 나는 노후 대책을 뭘 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에요. 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노후 대책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일하고 계신 노인들은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노후 대책을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자녀를 위한 거고 자녀들에게 몇 푼 뭐 사업 자금을 그냥 턱없이 대준다든가 무슨 자녀들에게 무작정 그냥 손벌로 내려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부모 역할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노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무조건 다 올인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의뢰껏 나를 책임지려니라는 기대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래도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도 있고 뭐 그거를 생활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또 리타이어 하고 나면 그 메디케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최소한 너 건강 관리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nobody knows 어떻게 네, 될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또 그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원하는 연령에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저부터도 이제 난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거를 누가 결정할 수 있고 누가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최소한도의 자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어떤 준비는 해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그거를, 네. 네. 참 오늘 주제 제목을 보면서 좀 생각나는 분들이 좀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자라온 환경이나 뵀던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들이 딱 떠오르는 마침 주제 제목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세대도 당연히 저희를 좋은 대학에 가고 얼른 자립할 수 있게끔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세대고,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솔직히 우리 시니어분들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자녀분들을 이제 부모님은 뭐 미국에 있다든지 자녀가 한국에 큰다든지 반대로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이렇게 평생 돈을 일해 벌고, 오셨고. 예. 또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은퇴를 하셨을 때 병이 찾아오고 이제 정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내가 너무 일찍 우리 아들딸들에게 너무 많은 걸 줬나 보다. 내가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는데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아빠 친구분들이죠.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양쪽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럼요. 네. 네, 자녀 입장에서는 한참 일할 나이고, 그렇죠. 자기 가정을 책임져야 될 연령인데, 네. 무조건 부모님들만을 제일 순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께서 저희 이제 저희 아빠 친구분께서는 그냥 너무 일찍 우리가 떨어져서 살았나 이런 생각도 하시고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시는 얘기를 할 때 참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고, 네, 아낌없이 자녀들을 서포트하느라고 네. 정말 네. 그 노후 대책도 제대로 못 세웠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이 씁쓸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그쵸. 또 외롭고 네. 또 한편으로 섭섭하고 괘씸하게 느껴지고. 근데 이런 사실은 생각이 노인들의 건강에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감사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썼다. 그걸로 이제 좋게 해야지 그걸 되받겠다는 계산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마음이 좁아지고 그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고 그러면 건강에도 안 좋고 관계도 나빠져요. 여태까지 다 올인했어도 그때 무슨 공치사를 한다든가 뭐 섭섭한 마음이 표현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자녀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황당하게 느껴지거든요. 뭐 내가 달라 그랬나? 뭐 부모님이 좋아서 하신 거지. 뭐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렇게 기대고 섭섭해하고 그 배신감 느끼는 부모님이 말하자면 성숙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그것이 신앙인일 경우에는 네. 우리 부모님 신앙인 맞아? 막 이렇게. 믿음이 없으신 거야. 왜 그렇게 불안해하셔?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진행된다면 너무 막 이렇게 가슴이 콕콕 아프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듣다 보면.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따님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뭐냐면 네. 여성들은 많이 감성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속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이게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면에서는 딸이 또 뭐 맏딸이거나 이러면 막 걱정도 돼요. 내가 우리 부모님 어떻게 책임져야 될까? 만약 치매락도 걸리시면 내가 모실 수 있을까? 막 이런 그런 부담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을 생각하면 본인이 그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사랑하는 대상, 그냥 축복하는 대상, 감사한 대상 이렇게 그런 관계가 돼야지 서로 그러니까 너는 부모고 나는 자녀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너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자녀는 부모니까 나를 그만큼 부양하는 게 마땅한 일이었어. 부모가 됐으니까 우리가 놔달라 그런 거 아니니까 뭐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그 책임보다는 어떤 권리만 따지면 네. 아무리 부모 자녀 간에도 아주 각박한 그런 관계가 돼버리고 말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확실하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빠와 부모님 관계의 그 바운더리를 넘는 거는 지혜롭지 않다. 그럼요. 그 부분은 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상황에 있어서 우리 주제 제목 또 부모에게 받을 건 받고 간섭하지 말라는 이 아들 이런 주제를 가진다면 분명 이제 가족마다 조금은 다른 스토리가 있겠지만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참 그게 좋은 네. 질문이에요. 네. 이제 이건 예방해야지 이미 그런 관계가 돼버리고 나면 네. 어차피 서로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난 네. 부모님이 오랫동안 살아계신 게 막 감사하고 또 막 좋고 만나고 싶어하고 막 이런 마음, 현실적으로 자주 못 만나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는 관계라는 거는 훈훈하고 따뜻한 관계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빚진 것 같은 느낌, 갚아야 될 것 같은 이런 관계가 되면 그 본 마음이 어떻든 간에 서로 불편한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만나는 것조차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 뭐 외식을 한다 그럼 돈은 누가 낼 거야? 이제 이런 어떤 캐슐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게 기쁨이고 만나는 게 행복하고 만나는 게 고맙고 반갑고 이런 대상이 되니까 더 중요하지. 그냥 만나는데 어떡하지? 얼마를 써야 되지? 얼마를 드려야 되지? 뭘 드려야 되지? 이렇게 되면 벌써 짐이 되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는 거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이 어디까지인가 미리 부모 쪽에서 그거를 먼저 자녀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능력이 초과되는 그 자기 아까님부터 하면 좀 무조건 뭐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뭐 빚을 져서라도 뭐 좋은 공부를 시키고 뭐 좋은 집을 사주고 막 이렇게 했다면 이 부모 쪽에서는 이거는 자녀를 위한 어떤 사랑의 표현, 부모로서의 어떤 그 자기의 그 보호자나 공급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투자한 셈이 됐거든요. 사실 요즘은 아이들을 많이 낳는 추세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끔 그런 표현을 듣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한 아이한테 올인할까. 그렇죠. 네. 네. 이게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각자 똑바로 서야 되는데 기대는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만약에 자녀 쪽에서 부모님께 기댔다면 노인이 된 부모는 자녀에게 기댈 수밖에 없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부부 관계도 이거 H 라인이라는 부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A 라인이라는 부부 관계는 서로 기대고 사는 부부고 겉으로 보기에 아주 인고 부부 같지만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H 라인이라는 거는 서로 손을 잡고 있지만 언제든지 놔도 괜찮고 놀 수도 있는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기대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모가 그 서양의 그런 윤리는 뭐예요? 18세 성년이 되면 일단은 그 성인이 되면 책임 안 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국 부모는 안 그래요. 30이 되고 40이 돼도 손 벌리면 뭐 무슨 지금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얼마만 더 있으면 되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집도 팔아서 해주고 어떤 때는 전세금도 빼주고 막 이런 부모님들도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가 벌써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모 쪽에서는 어떤 기대가 있냐? 내가 이제 힘이 없어지면 네가 책임져. 그게 마땅하게 되는 거고 자녀 쪽에서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돼도 요즘 이 컬처가 문화가 그렇게 안 하는 애들이 그 똑똑한 애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 같지 않잖아요. 네. 자녀들도 자기 자녀를 책임져야 되는 또 그런 순서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부모를 제 1순위에 둘 수 없는 두서는 안 되는 게 건강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와, 우리 박사님께서 A 서로 기대는 관계 네. 같은 또 H 네. 바로 서로 손을 잡지만 언제든지 놀 수도 그렇죠. 있는 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머릿속에서 비주얼을 그려보니까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니까 정말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창피한 것도 아니고 네. 또 어떤 다른 누군가의 가정과 비교할 것도 아니고 그럼요. 네, 그런 것들을 미리 가르치고 그렇죠. 또 배울 수 있다면 네. 또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그렇죠. 배운다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애들이 어릴 때부터 경계선이라는 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부부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아이가 막 흥흥거리고 칭칭거리면 그걸 포기하잖아요. 그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2돌밖에 안 된 어린 아이도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너도 엄마가 필요하지만 엄마 아빠만의 시간이 꼭 필요해.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네가 뭐 그 베이비시터 할머니랑 있어야 돼 아니면 누나랑 있어야 돼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놓고 울어도 딱 나가든지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이 그걸 못하고 특히 어머니들이 그게 안 되거든요. 아이를 낳는 순간 남편이 네. 우선순위가 아니고 뒷전이 돼버리고 네, 맞아요. 됐는데 근데 이제 애들이 결혼할 때가 되거나 독립할 때가 됐을 때는 이 아들 나는 그렇게 저를 제1순위로 항상 봤지만 아들한테 엄마를 1순위로 놓으라 그런 거는 부당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는 그 아들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엄마는 기분이 좋고 아유 내가 잘 길렀어 뭐 내 효자 이러지만 아들의 삶을 중심으로 보면 그런 건강한 그런 그 삶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결혼하면 아내가 제일 순위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들 둘 다 결혼을 시켰지만 걔네들이 항상 그 우선순위가 자기 와이프지 엄마인 제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데는 저도 이렇게 약간 좀 섭섭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네. 그때 제가 얼른 저를 돌아다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거기에 따라서 제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지금 내가 가장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그래서 그런 아들을 오히려 내가 너 잘 길렀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네. 여유를 보일 수 있는 거죠. 아, 맞습니다. 또 우리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노인이 될수록 그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그런 섭섭한 그 감정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럼요. 것. 절대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 본인 건강에 진짜 안 좋죠. 맞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나빠지고. 네.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더 정말 그 밝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액티브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즐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끝까지 보여주는 게 가장 그 부모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박사님 오늘도 우리 부모에게 받을 건 받고 간섭하지 말라는 아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지혜로운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간은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것이 어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부모, 자녀, 또 동역자 누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면서 내 옆에 사람에게 나는 당신의 축복의 통로만 될 거예요. 이렇게 본인도 그렇게 결단하고 그 옆에 있는 분에게도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게 가장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